심지어 이런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뒤처지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5살들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시안보스의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이 동영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생이든 직장이든 그 상관없이 모두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 해고가 될 수 없는가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자, 해고가 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제일 강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근데 이 노동법 강한 게 사실 모두에게 해로워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모두에게 해롭다는 게 노동자 포함해서 그 모두에게 해롭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동법을 훨씬 더 강하게 바꿨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워가 세지도록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 노동법 23조에 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회사는 일하려고 만드는 곳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을 못해요. 그리고 느리게 해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을 못해도 일을 느리게 해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왜 더 큰 문제가 되냐면요.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고용 자체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노동자들한테 더 해로운 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노동법 24조를 볼 건데요. 회사는 사람을 해고하려면 긴급한 회사 위기를 증명해야지 해고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제 해고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해고 과정. 해고 과정을 회사 입장에서 100% 불리해요. 일단은 직원이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하면 억울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을 노동위원회에 가져갑니다. 일을 못해서 일이 느려서 해고가 됐다는 게 보여지면요.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직원을 다시 데려가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보상을 더 많이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거를 거부하면 대표이사라든지 임원이 최대 5년 징역입니다. 아니면 4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징역 아니면 4천만 원 벌금 이게 말이 됩니까? 노동위원회 자체에서 회사 편을 들겠습니까? 직원 편을 들겠습니다. 대부분 다 직원 편을 듭니다. 57%는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 해결했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직원이 이렇게 일을 못해서 해고를 당해도 이 절차를 거쳐서 이기는 게 거의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이런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0년 9월에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센터장이라는 분이 직원 8명에게 성희롱을 했어요. 재단이 이 센터장을 해고를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센터장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해고는 불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센터장을 다시 이 복지센터에 일하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다른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이제 위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위워크가 얼마나 큰 회사였냐면요. 한 60조 원 규모의 회사였어요. 근데 파산했어요. 이거는 내용이 기니까 그래서 굳이 설명 안 드리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4,000명의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내보냈는데요. 이제 문을 닫으니까 사람을 줄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하는데 한국 위워크는 직원들한테 이제 권고사직을 줬거든요. 직원들이 다 거절했어요. 위워크 입장에서는 이 위워크 미국 회사거든요. 우리는 한국 회사에서 영원히 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직원들은 이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위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갔는데 한국 위워크는 남아있게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조에 긴급한 회사 위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아무리 회사가 망해도 한국에서는
해고할 만큼 위기입니다라는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워크가 한국에 20개 지점이 있는데요. 본사는 문 닫았거든요. 근데 위워크 한국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엄청나게 갚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문 못 닫고 있어요. 그 짧게 말씀드리자면 위워크가 뭐 경영을 잘못하긴 했어요. 경영을 잘못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래도 60조 원 회사니까 그래도 큰 회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회사가 이런 상황을 보고 다른 회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정리를 못 하니까 이제 외국에서 그 한국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돈이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뒤처지는 거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진짜 해고가 진짜 불가능하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편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권고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권고사직. 한국 법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 1년만 일해도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 권고사직을 요청했는데 이 직원이 싫어요. 저는 그래도 계속 다닐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직원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직장 중에 27%는 이걸 이미 경험을 했대요. 그 조용하게 이렇게 협박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절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도 일을 안 줘요. 그분이 쓰는 뭐 책상 있잖아요. 다 빼요. 회의 이런 데서 참석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뒷담화해요. 이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아니 이런 일을 당하면 신고하면 되지 않냐. 똑같이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증거를 가지는 게 어렵습니다. 증거 자료를 가져와야지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증거를 가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사람을 내보낼 때 되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차라리 시원하게 해고법을 좀 더 느슨하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해고법이 되게 느슨해요. 그 스티브 잡스도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고했거든요.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해고가 됐어요. 물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애플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든 물론 면접도 봐야 되고 귀찮지만 다른 회사에 잘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고용이 쉬워요. 왜 고용이 쉽냐면요. 해고가 쉬우니까 고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해고를 쉽게 하는 만큼 일자리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애플이 아니고 조금 더 낮은 단계의 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해고 당한 사람도 슬프지만 짜증나지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다른 회사로 이제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해고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고가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 고용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안 뽑아요. 새로운 사람을 안 뽑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편법을 쓰냐면요. 한국 기업들이 56%는 뭐라고 했냐면요. 정규직은 새로 안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정규직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4대 보험 다 받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그 정규직을 뽑으면. 그리고 부담도 많이 돼요. 왜냐? 해고를 못 하니까. 대부분 정규직을 안 뽑는다는 뜻은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안 좋죠. 왜냐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을 받고 싶어요. 정규직을 가고 싶어요. 근데 56%는 정규직은 없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가가지고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거 자기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피해가 되는 거죠. 취지는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일로 해고되지 않도록. 하지만 현실이 이겁니다. 결국에는 다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임금 노동자의 43%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왜 회사가 비정규직을 더 좋아하냐면요. 쉽게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부담이 적어요. 뭐 4대 보험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정규직처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특히 초단기 계약을 하거든요. 2시간만 일하고 가. 뭐 이렇게 하면서 5명 이렇게 뭐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프리랜서라고 해요. 원래 프리랜서는 자기가 그 일하는 시간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이제 운동센터는요, 전부 다 프리랜서예요. 12시간 일하던 뭐 15시간 일하던 이 사람이 길게 일하면 일할수록 그만큼 돈을 좀 더 받겠죠. 그런데 프리랜서라서 이제 아무리 일을 길게 해도 야간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리랜서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노예 계약이에요. 노예 계약. 회사 입장에서 그 돈을 아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회사가 뭐 자선 단체가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력한 노동법이 이러한 선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규직의 해고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초단기 계약, 프리랜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취지는 매우 좋은데 근데 이게 52시간이 넘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하고요. 그러면 회사가 불리하면 그 사람들을 고용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회계 회사가 있었어요. 세금 시즌에 뭐 야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월 달에 그 부가세 신고가 있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월, 6월 하고 3월에 제일 바쁘다고 들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바쁘고 제가 알기로는 9월에서 11월인가? 이때는 그나마 이제 한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때는 짧게 일하고 그냥 퇴근해요. 이때 짧게 일했으면 이때 뭐 야근 수당을 주면서라도 이제 야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직원들이 신고를 했어요. 이 대표이사를 52시간 넘게 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노동위원회한테 불려갔어요. 이 대표이사가. 진짜. 아니 이거 신고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 이때 놀았으면 이때 더 일하는 게 내가 꼰대인가? 진짜 짜증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 회사가 이렇다 칩시다. 외국 회사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 사업을 차리고 싶겠습니까? 인재들이 이런 데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일 안 해요. 그래서 회사들이 다 나갔어요. 어찌됐든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물론 이해가 돼요. 노동법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믹서기처럼 갈았어요. 그때 당시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데 500명이 같이 써야 됐고 그리고 아주 좁은 방에 여러 명을 가뒀고 창문도 없었고 공기도 안 통하고 그리고 허리 펼 공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냥 기계처럼 믹서기처럼 이렇게 가뤘는데 환경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건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시계추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심했어요. 진짜 노동법이 필요했었어.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그거는 저는 찬성을 하고 어떻게 기계처럼 사람을 이제 대하지 말라. 이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회사가 성장하고 노동자들도 어떻게 같이 성장하려면 시계추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딨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동자를 완전 보호하는 거죠. 너무 심할 정도로. 일을 못해도 해고도 안 돼. 일을 느려도 해고가 안 돼. 만약 해고를 한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서 내보내야 돼. 한국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일을 못하면 당연히 해고를 해야지. 해고를 해서 다른 일을 찾아야지. 해고를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안 뽑네.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이렇게까지 떠들었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시스템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